삼성그룹 자소서 작성법 3탄, 성장 과정, 사회 이슈, 기타 경험. 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오늘 삼성그룹 자소서 작성법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원 동기 각 그룹사별로 작성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성장과정 항목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은 성장과정이라고 하면은 다들 도전정신, 다양한 경험, 유무, 그리고 직무 관련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인 것처럼 작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성장 과정을 물어본다라는 건 뭘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쌓아온 다양한 활동들, 여러분들의 역량, 그럴 거면은 여러분들한테 직무 역량을 물어보고 살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이 무엇인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죠. 근데 롯데그룹에서도 성장과정 항목이 있고 삼성에서도 성장과정 항목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성장과정 항목이 있는데, 대체 이 성장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은 부분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자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육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성장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어떤 삶의 철학, 가치관, 인생의 모토를 갖고 살아왔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삶의 태도, 철학, 가치관, 그리고 인생의 모토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장과정 항목이지,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도전정신을 함양했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움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으로 맞서는 어떤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사건 등을 포함해서 성장과정을 기술하라는 이유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 철학,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된 계기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만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시한 태도, 철학, 방향성에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과정으로 보여달라는 항목입니다. 자,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인턴이나 공모전, 대외 활동을 했던 경험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충분히 어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다양한 경험을 맞서고 두려움을 극복했고 그걸 통해 삶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한들, 그게 여러분들 얘기처럼 들릴까요? 그게 여러분들만의 삶의 태도고 여러분들만의 삶의 철학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정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던 사건과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를 자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솔직하게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에요. 많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의 이런 말을 인용을 해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을 이렇게 제가 갖다 붙였는데요. 이 부분만 저는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 부분 잘 읽어보면, 너는 절대 그 점들을 앞으로 이어붙일 수 없다. 너는 오직 그 점들을 뒤돌아봤을 때 그 점들이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믿어라. 그 점들이 어떻게든 네 미래에 있어서 연결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라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에 저는 감명을 받았고 이 말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만 다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수능 공부법과 관련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직원은 7명, 8명밖에 안 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잡일이지만 부동산 기획이라는 걸 배우면서 기획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즐겁게 배워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정말 순간순간에 있어서 몰입을 했더니 정말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줬거든요. 정말 큰 변화를 줬거든요. 남들은 다 뭐라고 했었거든요. 너 그런 거 왜 하냐고. 근데 저는 정말 그 순간이 즐거워서 추구했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제 삶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뒤돌아봤을 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어떤 미래에 어떤 변화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무엇을 하지 않고 앞을 보면서 그냥 지금 현재를 보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몰입할 거다. 그게 바로 나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스티브 잡스의 말을 통해서 저한테 영향을 줬던 사건, 영향을 줬던 인물이죠. 영향을 줬던 인물과 의미. 이 멘트가 나에게 현실을 즐기고 몰입하고 믿고 나아가라 라는 믿음을 줬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어떻게 A라는 활동을 즐겁게 앞뒤 안 보고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했는지, 자, 그걸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자, 마찬가지로 B라는 활동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왜 하게 되었는지,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움 1도 안 되는 경험이지만 그 자체를 저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즐거움과 의미, 배움, 교훈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드러내줄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마무리 문장을 저는 짓겠죠. 뭐라고? 앞으로도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믿음과 어떤 지속적인 추구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경험 통해 나만의 역량과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 완성됐습니다. 이게 성장 과정이에요.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시면 계기를 통해 나의 삶의 방향성 보여줬죠. 자, 그걸 통해 어떻게 나는 그 변화, 내 그 가치관을 추구했는지 경험 하나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험 2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그 가치관을 추구했는지에 대한 경험 2. 자,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어떤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어떤 계기로 갖게 되었고 어떻게 추구했는지, 그로 인해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경험 1이나 2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턴을 쓸 수도 있고 뭐 공모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학교 생활을 쓸 수도 있습니다. 동아리, 학회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통해서 뭘 자랑할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삶의 방향성, 여러분들만의 삶의 가치관,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 인물도 좋고 사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방향성, 뭐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를 좀 풀어주시고요. 저는 분량으로 치면 500자 이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토탈 글자 수가 1500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게 된 방향성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경험과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뒷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400자에서 500자 이내 정도로 작성하시고 그 같은 맥락에서 내가 제시한 주제의 맥락과 맞는 경험 1, 자, 그리고 경험 2, 자, 각각을 한 400에서 뭐 450자 정도 작성해주면 충분히 분량 아직도 남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는 부분에서 결론, 결과, 교훈, 앞으로의 어떤 다짐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분량 가지고. 자, 그러면 성장 과정 완성한 거예요. 나는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나는 해외 경험을 통해 해외 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의식을 가졌다라는 어떤 쓸데없는 얘기보다 훨씬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부분이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통해서 사소한 부분들에 집중해 나갔던 나의 어떤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 3번 사회 이슈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3번 항목을 어떤 식으로 작성할 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위주로 좀 풀어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이 지원하는 산업과의 관련성은 없어도 됩니다. 산업과의 관련성 없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너무 정치적, 사회적인 부분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뭐 진보냐 보수냐에 대한 어떤 이런 정치적 색깔 대결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지향하면 좋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IT, 미디어, 경제 환경, 글로벌 어떤 무역 환경의 변화, 뭐 그리고 기술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 미치고 뭐 변화하고 있는 경영 뭐 의사결정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패러다임 뭐 의견이나 패러다임에 대한 생각들을 충분히 제시해봐도 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쓰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뭐 과거에 뭐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글을 써서 붙기도 했고요. 독일의 제조업 3.0이라는 어떤 새로운 제조업 혁신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합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합격했던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품질 사업 품질 직무에 지원한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가지고서도 최종 합격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원하는 산업과 연관성을 이 산업의 이 항목에서 보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와 설득력 있는 글의 구조, 전개가 가능한지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은 사회 이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이슈를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이슈에 따른 이 앞으로 향후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예측이나 예상 아니면 뭐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유기적인 흐름을 갖고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 사회 이슈 중에 이 사회 이슈 항목에 대한 바로 이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 이슈 항목을 작성할 때 주요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 설명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배경을 쓸 수도 있겠죠. 배경. 자, 그런데 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여러분들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원전 폐쇄라고 한다면 원전 폐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원자력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런 원전 폐쇄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런 적합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기업들의 전략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내가 관심 있는 사회 이슈와 그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언급했으면 그에 따른 본인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뭐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변화에 대한 뭐 본인의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방금 원전 폐쇄를 예로 제가 들었는데 원전 폐쇄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각기 두 가지 포인트에서 나눠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나는 원전 폐쇄라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이슈는 향후 이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글의 구조를 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글이 탄탄하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명한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포인트를 언급한 이후에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나 여러분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지를 보는 항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언급을 하자면 작성할 때 반드시 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팩트를 기반으로 한 서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뉴스나 뭐 예를 들면은 뉴스나 자료를 검색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맥락이랑 좀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원전 폐쇄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불균형이 생긴다. 이로 인해 에너지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을 할 게 아니고 원전 폐쇄로 인해 감소되는 에너지량이 얼만큼인데 그 에너지를 대체할
해 나갈 거라고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됐을 때 기존의 원전을 돌려서 만들었던 이 전력의 발전 단가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만든 에너지 발전 단가가 몇 배나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면 그 원전 폐쇄나 원전 감소로 인한 영향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라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좀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턴 기업 감소 효과, 뭐 최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 기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국내 법인세 증가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뭐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 이건 최저임금이 오른다 만다에 대한 이슈보다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상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뭐 기업 중심으로 보면 더 좋긴 할 겁니다. 특히나 제조업 중심으로 이런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고요. 국내 자동차 산업 자체의 경쟁력 악화와 부실에 대한 주제를 잡아볼 수도 있겠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제가 동영상이 가능하다면 좀 추가로 게시를 할 테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플로우와 뭐 전체적인 구조 조금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좀 제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항목은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직무별로 몇 개 따왔는데 이것도 모든 직무를 따온 게 아닙니다. 뭐 직무별로 다 상의해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 항목별로 그냥 주요 포인트만 짚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관련 프로젝트죠. 그리고 과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해결 방안을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 과제 여러분들이 선정할 거예요. 자, 과제에서 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어려움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 설명. 자, 그러면은 저는 그런 A라는 기술적인 이해 포인트, B라는 포인트, C라는 포인트에서의 기술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작성하다 보면 이야기 끝이 납니다. 그것 통해 여러분들이 배운 점은 당연히 배운 점은 뒤에서 쓰셔도 돼요. 앞에서 두 가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안 하셔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점 나오고 주제 나옵니다. 자, 지원 직무에 대해 본인이 이해한 내용 서술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제가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원자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든요. 전무예요. 그냥 마케팅이 되게 말이 멋있어서 하고 싶은 거고 기획이 멋있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마케팅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어필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지원자가 과연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네가 이해하고 있는 이 직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원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뭐 이 관련된 경험이 필요 없다라는 동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전공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어차피 경영학과, 경제학과 혹은 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자, 근데 문과라고 한다면 문과에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게 인문학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문학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문과 공부를 하다 보면 인문학적 소양을 우리가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인문학적 소양이 뭐예요? 물어보면 절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는 하버드 철학과나 아니면 인문대 출신의 이런 어떤 졸업생들이 시장에서 잘 팔려나가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안 팔려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이 인문학적 소양을 어떻게 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해보면 좋겠고요. 자, 4번 마케팅 직무 얘기인데 본인의 경험 중 대상의 니즈 파악하고 상황 분석하여 해결 방안 제시한 경험이죠.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던 대상, 상황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왕이면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 이야기가 한 세트로 이렇게 항상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분석하려고 했는지, 왜 그랬는지. 예를 들면은 나는 시장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려고 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런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나는 대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구매하는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유는 뭐였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분석했다. 그 결과 도출된 의미가 뭐였다.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을 제시했다. 라는 흐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결론과 배운 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식으로 자꾸 쓰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 여러분들이 배운 점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재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수치적 분석이 핵심입니다. 과제나 프로젝트라는 측면은 결국에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치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돼요. 수치적인 분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프로젝트나 과제를 무작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던 패턴대로 쓰지 마세요. 말고 여러분들이 쓰려는 하물며 프로젝트나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에서 수치적인 분석을 했던 게 뭐가 있을까? 가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수치적인 분석도 한 포인트에서 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두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수치적인 분석을 했다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먼저 고민한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을 잡고 어떤 과제에서 나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거였는데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이 필요했다. 난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수치적인 분석을 감행했다. 그를 통해 도출했던 결과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결과, 배운 점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요 밑에 구매, 해외 영업, 뭐 국내 영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글들도 다 블로그에 올리긴 할 건데요. 그때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부디 계속해서 기업들의 자소서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주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삼성그룹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인재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